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은 할머니. 잔뜩 찌푸린 것이 표정이 좋지 않다. 여름부터 가을 내내 정성 들여 키운 조와 수수, 잡곡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마수거리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초조해진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 먹는 것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 귀하게 대접받던 것들이 시들해지고 쓸모없다 여기던 것이 각광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새 것만 좋아한다. 처음 보는 것 새로운 것을 쫓느라고 세월을 견디며 익숙해진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잊는다. 우리 농사 진 거 시금치하고 상추하고 두부하고 비지하고 이건 다 이건 수순 우리 농사 진 거. 옛날에 그저 농사 진 거 가지고 오면 뭐 하나절 되면 다 떨어지고 그랬죠. 뭐 배차고 상추고 뭐 파고 뭐 이거 저 골파고 뭐 이거 싹 해가지고 오면 뭐 저녁 색 되면 다 떨어지고 그랬죠. 이제는 할 일이 요즘 보은장터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방앗간이다. 벌써 성큼 다가온 명절. 아직 떡을 할 때는 아니지만 준비할 것이 많다. 고추도 빻고 참기름도 짜야 한다. 고향을 찾아온 자식들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다. 어머니들 마음은 벌써 설날을 향해 달린다. 손수 농사지은 참깨를 잘 말려두었다가 기계에 넣고 짜면 거품을 한껏 뒤집어 쓴 기름이 되어 나온다. 이걸 다시 고운 채에 거르면 진짜 참기름이 된다. 방앗간이 온통 고소하다. 짜낸 기름은 일단 차게 식혀야 한다. 주인 아저씨가 부지런히 작업을 하는데 할머니는 마음이 급해져 자꾸 들여다본다.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이미 주인이 다 정해져 있으니 한 방울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돈이 있다 한들 구할 수 없는 고향 땅 어머니표 진짜 참기름이다. 몇 대나 갖고 나오셨어요? 대띠 가져왔어요. 여기서 아들 딸 주시려고? 아들은 주던지 자기를 마시던지. 행여 고소한 향이 한 줌이라도 날아갈까. 어머닌 자식들 그리는 당신의 마음까지 담아 꼭꼭 뚜껑 닫아둔다. 요즘에는 기름 떼시고 그렇게 계피도 내고 고춧가루 빠고 이제 가래떡 빼요. 가래떡 빼갖고 자식들한테 갖다 주고 미리 준다고 방학 기간에 준다고 가래떡 빼러 많이 오세요. 시골에는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시려고 8시 되면은 오세요. 저희 밥도 먹기도 전에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안 그러면 올라와서 같이 식사하실 수도 있고 그러세요. 제대로 눈 구경 한 번 못 해보고 겨울을 나는가 싶었는데 보은에 오니 겨울 정취가 한껏 살아난다. 어느 사진첩에서 빠져나온 듯한 강가의 푸짐한 눈이 반갑기 그지없다. 눈을 쫓아 길을 잡으니 한달음에 속리산이 다가온다. 소백산맥 줄기를 따라 보은, 괴산, 상주를 보듬어 안고 있는 거대한 산물이 이 산의 발길을 들이면서부터 속세와는 멀어지는 땅이라 해서 속리산이라 이름 붙은 산이다. 산이 높으면 계곡 또한 깊고 충만하다.
땅은 얼었으되 물이 흐르고 눈이 쌓였으나 울창한 나무는 찬바람을 막아준다. 멀리서 산행에 나서는 이들이 나타나자 작은 딱따구리 한 마리가 반갑다 인사를 한다. 옛부터 많은 이들이 속리산을 수도의 장으로 삼아왔다.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보현봉 등 크고 높은 봉우리들이 질비한데 그 중에서도 해발 1058m의 천왕봉은 속리산의 최고 정상이다. 잠시 속세를 등지고 겨울 속리산으로 들어간다. 부족하지도 않고 그리 과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그만큼 가지마다 설화가 한창이다. 가지는 눈으로 인해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눈은 이 나뭇가지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본다. 서로의 도움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못하는 조화로운 세상이다. 눈을 밟고 눈을 보며 사람들은 산을 오른다.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더 힘들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애쓴 만큼 가슴은 더 시원하고 신이 난다. 형형색색 화사한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성한 초록의 녹음도 없지만 보아도 보아도 질리지 않는 무채색의 겨울산은 소박한 아름다움이다. 오르락 내리락 가파른 고개를 따라가다 숨이 가빠질 때쯤 속리산 정상 천왕봉에 올랐다. 사실 이곳이 정상이라는 표지 외엔 아무것도 없다. 그곳까지 올랐다는 감격 외에 다른 선물은 없다. 다만 천왕봉 위로 한나절 햇살이 내리쬐면 높은 산 계곡을 타고 눈이 녹아 흘러간다. 혹 비가 오면 그 또한 나무들 사이로 맑고 깨끗한 물이 돼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나뉘어 흐른다. 크고 넓은 속리산은 생명의 물, 이로운 물의 발원지다. 속리산의 제2봉 문장대다. 3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곳.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기묘한 봉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흰 구름과 닿을 듯 가깝게 서 있다. 가슴 깊이 파고들던 모든 희노애락이 그만 잠잠해진다. 천왕봉에서 1시간 30분 남짓 내려왔을까. 속리산 중턱에 위치한 지점에서 따뜻한 난로를 만날 수 있다. 벌써 40여 년이 되었다는 비로 산장이다. 잠도 잘 수 있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 산을 좋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산장은 단정하고 정갈했다. 이것이 깊은 속리산에 있는 산장이 아니라 동네 이웃집인 듯 친근한 느낌이다. 산장이 유명해진 데는 이 산장을 지키는 주인 때문이기도 하다.
글씨 쓰기를 즐겨하는 할아버지와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여쁜 자태를 지닌 할머니. 비로산장은 바로 이들 부부의 손에 의해 지키고 가꾸어져 왔다. 속리산의 맑은 공기와 맑은 물 때문일까. 그 안색이 밝고 깨끗하다. 65년 5월 30일 날이요. 산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40년이 넘었어요. 젊은 시절 산을 좋아했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문득 산으로 들어갔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산에 온 할머니는 그만 남편을 따라 머물러 버렸다. 인생의 절반을 이 산속 이 자리에서 보냈다. 그때는 꼭 여기 오면은 자야 했었거든. 서울 오려면 비포장에 하루 걸려요. 근데 여기 오두막집이라도 있으니까 찾아온단 말이야.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사람이 다 오지.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도 오고 뭐 그 차차로 이제 이름이 나니까 비로산장이 된 거라고. 처음 산에 들어왔을 때 산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산이 좋아 산속에 터전을 만들어 살다 보니 찾아드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게 산장이 돼버렸다. 여기는 날라서 먹는 게 좋은 거야. 날라서 먹는 게. 천왕봉에서 금강골로 내려오던 등산객들 중엔 잠시 쉬어가려고 들르는 이도 있고 아예 하룻밤을 잠을 자기도 한다. 할머니가 1년 내내 산속을 돌아다니며 캐온 산나물이며 몇 가지 반찬과 막걸리가 산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이거 저거 산나물. 콩나물도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자기 한번 또 보고. 써놓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단촐한 안주거리지만 해가 바뀌어도 그 맛은 변하지 않는다. 손수 다 하신다고요. 겨울산의 분위기는 똑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 비로산장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지. 여기는 변한 거라고는 할머니가 등이 자꾸 굽힌다는 거, 등이 굽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가 변화가 있어서 좀 아쉬워. 그 당시 70년대의 할머니는 정말 미인이었어요. 머리 백머리 이렇게 하고 아주 얼굴도 포근한 수정 같아. 정말 수정 같아. 그리고 할아버님은 여기서 붓글씨 같은 거만 쓰고 계시고 한량이야. 국가도 이렇게 쓰고 계시고. 오래된 비로산장에서 등산객들은 지난 세월 자신의 모습을 본다. 혹은 흡족한 대접에 감사하며 혹은 산행의 감동을 남기기 위해 적어놓고 간 방명록. 누가 남긴 것인지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만은 알 수 있다. 사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만들어 자신의 내면 속마음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묘한 능력이 있다. 1973년 어느 날 속리산에 오르던 이가 남긴 글이다. 여러 상념에 젖어 스스로를 멋없는 사나이라 부른 이 메모의 주인도 지금쯤은 백발의 노인이 돼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 옛날식으로 쓰고 지금 사람들은 저 휘적휘적 갈겨서 아주 멋들어지 쓰는데 비로산장 만인요. 비로산장 만인. 할아버지는 방명록을 읽으며 옛 시절로 돌아간 듯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흔치 않은 삶이었고 그래서 어려운 길이었는데 지금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다. 감사와 감격만이 있다.